나 자금 얼마 안 되는데 꼭 상가를 사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상가 사신다고 하면 1층, 그것도 아니면 진짜 2층까지는 한번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또 사려고 와요. 그럴 때는 우리 중개사님이, 중개 입장에서는 10층짜리면 10층 내에서 가장 싼 데 사주세요. 왜냐면 1층, 2층까지는 우리 프랜차이즈 F&B에서 입점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3층부터는 입점을 거부합니다. 왜? 매출 데이터상 2층과 3층의 매출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층 이상은 우리 근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은 거의 입점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개인은 물론 들어갈 수 있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1층, 2층이 아닌 이상에는 3층부터 10층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보통 1층의 분양가가 4천이다. 2층은 통상 한 1950만원, 3층 한 1100, 1000만원, 4층부터 이제 900, 800, 700, 그래서 한 600부터 해서 다 이제 고층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3층에 굳이 내가 1000만원대 살 게 아니고 차라리 고층에 한 500대, 600대 상가를 넓은 거 사가지고 임대를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3층에 30평이나 10층에 30평이나 임대 나갈 때는 월세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은 이런 개념이 있으면,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1, 2층 상가 안 되시면 사신다면 매매는 높은 거를 사주시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똑같은 개념인데 2층에 투자하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자리를 소개하시면 될 것 같고, 2층에 투자할 때는 어쨌든 간에 공시를 소개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고요. 임대 맞춰진 걸 소개해 주시고 2층을 산다 하면, 그 대신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현재 임차인의 임대 조건이 현재 주변 시세와 맞는 평당 임대가인가를 보셔야 돼. 그 기준은 우리 중개사님이 물건 소개했는데 이 자리에 임차인이 나간다, 사전 나간다,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이 가격에 임대 조건에 중개사님이 지분을 자신이 있으면 소개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시행사에서 임대 맞춰진 상가라고, 특히 병원 상가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뭐 롯데리아 뭐 입점 무향한다, 스타벅스 들어온다, 뭐 버거킹 들어온다, 뭐 다양한 게 백종원 거리를 만든다, 다양한 게 많은데 그 의향서거든요. 의향서. 아니면 진짜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부분이, 시행사는 비어있는 상가를 분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양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대출 없이 연 5% 이상 수익률이 나와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시는 수분양자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출 5%의 수익률을 맞춰 줍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 들어오든 뭐 백종원 거리가 들어오든 뭐 아니 버거킹이든 롯데라든 상관없이 그 5%를 딱 맞춰놔요, 임대가를. 그리고 파는 겁니다. 이런 상가를 우리 부동산 사장님 소개하게 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면에 렌트프리 때 설명드렸지만 렌트프리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럼 실제 만약에 지금 가격이 1000만 원이 월세인데 렌트프리를 반 이상 주면 실제 지금 월세는 500이라는 소리겠죠. 그 상가 1000만 원짜리 상가를 내가 뭐 30억에 샀다. 이 상가 30억짜리가 아니라 실제 15억짜리 상가를 30억에 판 거고, 30억에 우리 중개사님 소개하고 그중에 MGM 3%는 5%를 이런 거 드셨겠죠? 그리고 나중에 드신 만큼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알아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주변보다 없다, 일단 의심을 하시고 그 안에 깊은 내용까지 파악하신 다음에 고객께 소개하셔야지 우리 중개사님 그 동네에서 오래오래 장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런 거를 건물주가 최근에 따라합니다. 건물주가 본인이 상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1층에 몇 년 동안 모터 공실로 안 나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리면 생짜 되니 답답하니까 본인이 커피숍 차리는 겁니다. 장사하려니 장사도 안 되겠죠. 본인 장사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린 거니까. 그러다 안 되다 알아보니 이제 어떻게 엑시트할까 탈출할까 알아보다 보니 부동산에서 이렇게 제안하겠죠. 사장님이 새로운 매수인 들어오면 수익률 5% 임대 조건으로 2년 동안 장사하시고 파시고 2년 뒤에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제안하겠죠. 그럼 이런 상관없어 우리 중개사님 알고 중개사님 소개하게 되면 좀 전에 시행사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경우에 효과가 납니다. 왜? 실제 지금 임대가는 월세 200인데 5% 맞추다 보면 450만 월세를 주고 자기가 200, 2년 동안 장사하겠다는 소리예요. 정말 다행으로 2년 동안 장사해서 월세를 주면 다행이겠죠. 대부분 하다 보면 6개월이면 손들겠죠. 이거 소개하신 우리 중개사님들은 그 이 상가를 사신 매수인한테 엄청난 욕을 먹겠죠. 이런 개념까지 중개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 혹시 중개사를 소개한다든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뭔가 수익률이 높다 주변보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거는 딱 하나죠. 주변에 임대가를 알아보셔야 돼. 주변 지금 임대가가 평당 20만 원인데 지금 이 상가가 평당 40만 원인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임대가만 정확히 조사하시면 지금 팔려는 상가가 적정한 임대가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이제 고부상가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죠. 그걸 하자면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임차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들락날락. 또 매매인데 그 소유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주 빈변하게. 이런 자리는 일단 우리 중개사님들이 크게 좀 중개할 때 좀 주의해서 중개하시라는 개념 설명드린 거예요. 전자 같은 경우 임차인이 들락날락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뭐 다음 노드뷰나 네이버 거리뷰를 보게 되면 쭉 이력을 볼 수 있잖아요. 쭉 보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그럼 이 자리는 뭔가 임차를 집어넣는다 할 때 우리 중개사님 아셔야 할 게 이 자리에 뭔가 상권이 안 좋든 상권은 좋은데 입지가 안 좋든 아니면 또 이런 경우 있죠. 건물주 성향이 너무 강하든. 왜? 건물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권리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월세를 올려서 임차인이 못 버텨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가들은 뭔가 한번 중개사님들이 좀 자세히 알고 중개하시라는 개념이고, 또 두 번째 마찬가지 개념이죠. 매매를 하는데 소유권이 자꾸 바뀌는 경우들 있죠. 또 마찬가지 개념으로 뭔가 상권이나 입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개사님들 혹시 최근 투자 많이 하시는데 투자하실 때 최근에는 손품이라는 말 많이 하죠. 옛날엔 발품인데 지금 손품이다. 아닙니다. 상가는 여전히 발품입니다. 손품으로 물론 기본적인 전체적인 수품 볼 수 있겠죠. 수품 보되 결론적인 건 원초적으로 직접 현장 가서 아침, 점심, 저녁, 평일, 주말 섹터 구분해서 거기 동선 얼마나 많은 사람 실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유효 수요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나가는지를 발품 파셔서 체크하시고 상가를 사셔야 되는 개념이고,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중개사님이 어느 물건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매수인한테. 근데 매수인이 결정을 바로 못한다. 되게 못하겠죠. 생각해보세요. 5억, 10억인데 오늘 물건 보였다고 오늘 바로 계약금 쏘겠습니까? 진짜 좋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그러면 그 매수인의 심리를 아셔야 돼요. 그 매수인을 일단 소개받았으면 소개도 뭐 하나 받겠습니까? 온 동네 다 돌아다닐 텐데, 그렇죠? 그 많은 물건 중에 혹시나 우리 중개사님 소개한 물건이 그 톱5 안에 들어가지고 검토 대상이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아마도 저처럼 최소 2, 3주, 길게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아마 거기 들락날락 하실 거예요. 저녁에도 한번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이런 걸 거쳐서
본인 스스로 아 여기 상권이 좋네 이런 확신이 들 때 매수 결정을 하실 거고요. 그런 심리를 안다 하면 이런 불안한 요소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현장 답사할 때 약속 시간을 아무 때나 고객이 원하는 데 잡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까처럼 목자상권이다 그러면 약속 언제 잡으셔야겠어요? 가장 바쁜 시간 저녁에 잡아야겠죠. 저녁 7시, 8시 사이에 현장에 만나서 그 돌아가는 라이브 모습을, 바글바글 모습을 보여줘야 고객은 바로 계약금을 쏩니다. 근데 초보 중개사처럼 목자상권인데 고객이 오후에 시간 난다고 2시에 만나는 거예요. 2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그러면 그 개념이 있죠. 2시, 3시에 만났는데, 브레이크 타임에서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다녀. 그 첫인상을 우리 가망 고객이 이 첫인상을 깨는 데는 거의 희박합니다. 거긴 버려진 상품.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개념은 매수자가 깨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현장 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쁜 시간대 그 주변을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초보 중개를 면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현장 답사할 때 이런 팁도 있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